죄송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살 지훈이가 제 품에서 열에 시달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면접관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 테이블 끝에 앉은 남자만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죠.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은 제가 평생 잊으려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소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했던 시간에 대한 기억입니다.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저는 K그룹 본사 33층 면접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차가운 공기. 모든 게 저와는 다른 세계였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회색빛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 아래 어딘가에 제가 사는 반지하 원룸이 있었어요. 엄마, 목 아파. 지훈이가 제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어요. 아침부터 계속 열이 있었죠. 조금만 참자, 지훈아. 엄마 면접 끝나면 병원 갈게. 제 가방 안에는 해열제와 물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 속에는 5,000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어요. 이 면접을 놓치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지난 4년간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와 재봉 부업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원룸 월세는 석 달째 밀렸고 지훈이 병원비는 계속 쌓여만 갔죠. 지난주에는 전기가 끊길 뻔했습니다. 겨우 최소 금액만 내고 연결했어요. 이 면접은 생존의 기회였습니다. 대기실에는 5명의 지원자가 더 앉아 있었어요.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에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제 옷을 내려다봤어요. 3년 전에 산 검은색 블라우스, 바랜 회색 치마, 굽이 다른 구두. 나만 초라해.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한소미 씨?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자 직원의 시선이 지훈이에게 멈췄어요. 키가 크고 날씬한 여자였어요. 완벽하게 다린 블라우스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저기, 아이는요?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맡길 곳이 없었어요. 조용히 앉아 있을게요. 제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애를 데리고 면접을 오다니. 비상식적이네. 속삭임이 귓가를 찔렀습니다. 저는 귀가 따가웠어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다음 기회에.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렸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180cm가 넘어 보이는 키, 절제된 표정,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는 높고 어깨선은 곧았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넘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했죠. 부사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K그룹 전략기획본부 부사장 강민혁. 업계에서는 냉혈한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34살의 나이에 부사장 자리까지 오른 천재였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멈췄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강민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벌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4년 만이었습니다. 대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강민혁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못했어요. 소미야. 그의 입술이 제 이름을 만들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왜 하필 여기서? 제가 절대 마주쳐선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이나 되뇌던 사람이 지금 제 앞에, 바로 코앞에 서 있었어요. 지훈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작게 기침했습니다. 엄마. 그 순간 강민혁의 시선이 지훈이에게 옮겨갔어요.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까만 머리, 동그란 눈, 작은 입술. 강민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피곤한 듯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엄마 옷을 꼭 쥐고 있었죠. 강민혁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민혁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챈 모양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민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이쪽입니다. 비서실장이 강민혁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강민혁은 고개를 돌려 면접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걸음을 옮기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지훈이를 꼭 안고 있었어요. 버텨야 해. 이 면접만 끝나면 다시는 안 봐도 돼.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5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33층이었죠. 저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고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앉으세요. 비서실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고 지훈이는 제 무릎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강민혁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손은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비서실장이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사장님이 저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네. 한소미 씨 맞으시죠? 인사 담당 임원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이력서를 보니 경력이 많지 않으시네요. 학교도 중퇴하셨고요. 네. 죄송합니다. 중퇴 사유가. 임원이 서류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서류에는 개인 사유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훈이를 임신했다는 것,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것,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다는 것. 그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우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어요. 디자인 쪽 경험은 있나요?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스케치북이었어요.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죠. 하지만 안에는 밤마다 지훈이가 잠든 후 그렸던 그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의류 디자인, 액세서리 스케치, 패턴 연구. 저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재봉 부업을 끝내고 그림을 그렸어요. 임원 한 명이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지훈이가 콜록콜록 작게 기침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지훈이를 안으며 등을 두드렸어요. 괜찮아, 지훈아. 조금만. 엄마. 목 따가워. 지훈이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불편하게 흔들렸습니다. 강민혁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턱을 괜 채 눈빛만 깊어지고 있었죠. 제 손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어요. 재봉이를 하느라 손가락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죠. 강민혁은 그 손을 기억했습니다. 4년 전 제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지금은 너무 많은 걸 견뎌낸 손이었습니다. 한소미 씨, 육아와 업무 병행 가능하십니까? 인사 담당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이가 아픈 것 같은데요? 자주 아픈 편입니까? 가끔 감기에 걸립니다. 하지만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갑자기 다른 임원이 물었어요. 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임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미혼모구나. 아이 아버지도 모르고 나왔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강민혁이 입을 열었어요. 그만하시죠.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부사장님, 아이가 아픈 게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결과는 나중에 통보하겠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뚝뚝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4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S대 축제, 봄. 벚꽃이 흩날리던 캠퍼스에서 우리가 손을 잡고 걷던 그 길이 떠올랐습니다. 소미야, 나랑 평생 함께하자. 응, 평생. 하지만 그 약속은 어느 날 갑자기 끊겼습니다. 전화는 끊겼고 문자는 차단됐죠. 저는 혼자 남겨졌고 뱃속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눈을 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안고 일어났어요. 지훈이는 제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열이 더 올랐는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죠. 한소미 씨. 강민혁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향해 걸어갔죠. 문을 향해 걸어가는 제 뒷모습을 강민혁은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손이 테이블을 쥐었죠. 하얗게 힘이 들어갔어요. 제 어깨는 좁았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등은 곧았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소미야. 왜? 문이 닫혔습니다. 면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복도를 걸으며 4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1년 4월 봄이었어요. S대학교 캠퍼스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학생들은 축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죠. 축제 마지막 날 작은 무대 앞에서 강민혁은 저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학생회에서 준비한 플리마켓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든 액세서리를 팔고 있었죠. 목걸이, 귀걸이, 팔찌.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예뻤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민혁이 은색 목걸이 하나를 들며 물었습니다. 5,000원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민혁은 제 미소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고 나중에 말했죠. 예쁘네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밤마다 만들어요. 왜요? 취미세요? 아니요. 등록금 벌려고요. 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민혁은 그 순간을 기억했어요. 바람에 흩날리던 제 머리카락, 햇빛에 반짝이던 눈동자, 그리고 작지만 단단하게 울리던 그 목소리까지. 다 살게요. 네. 저는 놀라 민혁을 봤어요. 여기 있는 거다요. 얼마예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제가. 민혁은 웃으며 지갑을 꺼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결국 물건을 포장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근데 혹시 이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한소미예요. 디자인학과 3학년이에요. 전 강민혁이에요. 경영학과 4학년이고요. 그 후로 며칠 지나고 축제 부스 철수하던 날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마지막 날인데 다 팔았어요? 네, 거의 다요. 그럼 연락처 주실 수 있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요? 다음에 또 물건 사고 싶어서요. 그리고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요. 민혁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를 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날리며 떨어졌어요. 길 양옆으로 흰 꽃잎이 흩날렸죠. 예쁘다. 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그렇게 시작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했던 한철이었어요. 민혁은 의외로 자전거 타는 걸 좋아했고 길거리 호떡도 좋아했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어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제 휴대폰에 그때만 해도 수십 장 있었어요. 비 오는 날 편의점 앞에서 비닐우산 쓰고 찍은 사진, 학교 잔디밭에서 찍은 사진. 별거 아닌 사진들이었는데 저는 그 사진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봤죠. 어느 날 민혁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소미야. 응. 나랑 평생 함께하자. 졸업하면 결혼하자. 정말? 응, 정말이야. 너 아니면 안 돼. 저는 울며 웃었습니다. 응.
평생.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8월의 어느 날 민혁은 갑자기 집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밤 휴대폰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민혁아? 일주일이 지났고 2주가 지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2021년 8월 23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저는 자취방에서 민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답이 없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혁아. 저는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민혁이 아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차가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죠. 누구세요? 난 강민혁 어머니야.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민혁의 어머니 장서연 회장이 제 좁고 낡은 원룸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문. 세월과 가난이 함께 눌러붙은 듯 했어요. 이런 데서 살았구나. 가련하네. 장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혁이는 어디 있어요? 내 아들은 너 같은 애가 만날 수 없어. 무슨 소리예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순 없어. 신분도 집안도 안 맞아. 전 민혁이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 장서연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현실을 봐. 넌 빚쟁이 집딸이야. 너희 아버지 빚만 3억이 넘던데. 제 숨이 막혔어요. 그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넌 그 빚 때문에 내 아들한테 접근한 거야. 아니에요. 증거 있어? 장서연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 빚독 촉장이야. 이자만 한 달에 300만 원. 이거 내가 갚을 수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못 갚지. 그래서 재벌 도련님 꼬신 거잖아. 아니에요. 전 정말. 닥쳐. 장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 아버지 빚 당장 회수하게 만들 거야. 그럼 너희 집은 파산이야. 제 무릎이 꺾였어요. 제발이요. 민혁이한테 한 번만 연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돼. 장서연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동네 떠나.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민혁아.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무거웠어요. 축하드려요. 임신 5주 차예요. 의사의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임신이요? 네, 건강한 아기예요. 저는 진료실을 나와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기. 민혁이의 아기.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말해야 해. 민혁이한테 말해야 해.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혁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경비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손님, 여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발이요. 민혁이한테 한마디만.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저는 문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민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혼자 낳을 거야. 이 아이를 내가 지킬 거야.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원룸을 나왔어요.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가족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새로운 원룸을 얻었어요. 반지하였죠.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고 밤에는 재봉 부업을 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저는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뱃속에서 톡톡 움직이는 걸 느낄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잠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아이만이 제가 버텨야 하는 이유였으니까요.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저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4일 비가 내리던 밤이었어요. 진통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혼자 119를 불러 산부인과로 실려갔어요. 10시간의 진통 끝에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울음소리가 참 크네요.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저는 작고 따뜻한 생명을 바라보다 끝내 눈물을 흘렸어요. 까만 머리, 동그란 눈, 작은 손. 모든 게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저는 아이에게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민혁의 혁자를 피하고 제 성을 따라 한지훈. 너의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퇴원 후 저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를 돌보며 일을 해야 했죠. 지훈이는 밤마다 울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저는 지훈이를 안고 밤새 걸었습니다. 낮에는 지훈이를 업고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손님 죄송한데 아이 좀. 괜찮아요. 조용히 있을게요.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지훈이는 자랐고 저는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자주 아팠어요. 감기, 열 끊이지 않는 기침. 병원비는 쌓여만 갔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진료비가 45만 원입니다.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건넸어요. 죄송한데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한도 초과였어요. 잠깐만요. 저는 가방을 뒤져 현금 12만 원을 냈습니다. 일단 이거 내고요. 나머지는 다음에 낼게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제발요. 다음 주에 꼭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지훈이가 4살이 됐을 때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나만 집에 있어? 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응,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벌면 유치원 보내줄게. 응.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지훈이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지훈이한테 더 나은 삶을 줘야 해. 그때 인터넷에서 K그룹 채용 공고를 봤어요. 디자인실 신입사원 모집. 경력 무관, 학력 무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이번만은. 제발. 그리고 오늘 면접 날이 됐습니다. 지훈이는 열이 있었지만 저는 올 수밖에 없었어요. 버텨야 해.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오늘 33층 면접장에서 저는 4년 만에 민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6. 응급실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훈이가 심하게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저는 지훈이의 등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어요. 지훈아, 지훈아. 저는 당황해서 지훈이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지훈이의 목소리가 가늘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였어요.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지훈이를 안고 로비로 뛰어나갔어요. 애가 숨을 못 쉬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어요. 지훈이는 제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119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강민혁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뒤따라 내려왔어요. 응급실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K그룹 병원으로 연락하고 소아과 최고 의료진 대기시켜요. 네, 부사장님. 비서실장이 전화기를 꺼내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민혁이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안을게요. 안 돼요. 저는 지훈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금 다툴 시간 없어요. 민혁이 지훈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지훈이는 민혁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차 대기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혁은 지훈이를 안고 로비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저도 뒤따라 뛰었어요. 건물 앞에는 검은색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지훈이를 안은 채 뒷좌석에 탔어요. 저도 옆에 탔습니다. K그룹 병원 최대한 빨리. 차는 빠르게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민혁은 지훈이를 안은 채 지훈이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지훈이가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 안 무서워. 내가 있잖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민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지훈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지훈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차는 신호를 무시하며 달렸어요. 비서실장이 전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환자 이송 중입니다. 경로 확보 부탁드립니다. 10분 후 우리는 K그룹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환자분 이쪽으로. 민혁은 지훈이를 들것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이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어요. 보호자분은 밖에서 대기해주세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지훈이를 바라봤어요. 작은 몸에 링거가 꽂히고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지훈아, 제 무릎이 꺾였어요. 민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놓아주세요. 괜찮을 거라고요. 우리 병원 최고 의료진이 보고 있어요. 민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민혁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무리하게 데리고 와서. 아니에요. 소미 씨 잘못 아니에요. 민혁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민혁은 창가에 서서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혁도 빠르게 다가왔어요. 지훈이. 지훈이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급성 기관지염이에요. 다행히 빠르게 조치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말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해요. 면역력이 약한 편이라 감기에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아이 혈액형이 RH-B형이죠? 네. 가족 중에 같은 혈액형 있으신가요? 만약을 대비해서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A형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버지는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RH-B형입니다. 의사가 민혁을 봤어요. 아, 아버지시군요. 그럼 유전적으로 비슷할 수 있겠네요. 혹시 어렸을 때 호흡기 질환 자주 앓으셨나요? 네, 어렸을 때 천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드님도 조심하셔야 해요.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정도 약 드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무거운 침묵을 남겼어요. 민혁은 유리창 너머로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어요. 작고 평화로운 얼굴 위로 산소 마스크가 살짝 덮여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일까? 민혁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한 실장, 4년 전 자료 찾아줄 수 있어요? 무슨 자료요? 어머니가 소미 씨를 만났던 기록, 비서실에서 움직였던 기록, 그리고 제 전화와 문자를 차단했던 기록. 전부 다요.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사장님, 그건 회장님과의 정면 충돌을 의미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혁은 응급실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훈이를 안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제 품에서 미소 짓고 있었죠. 찾아주세요.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후 지훈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지훈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응, 곧 죽 가져다 줄게. 응. 지훈이는 작게 웃었어요.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민혁이었습니다. 손에는 죽용기와 아이 간식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죠. 왜 왔어요? 죽 사왔어요. 아이들 먹는 거요.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소미 씨. 민혁이 제 말을 끊었어요. 제발 지훈이 때문에라도 일단 받아주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혁은 테이블 위에 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지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네. 근데 아저씨 누구예요? 지훈이가 까만 눈으로 민혁을 바라봤어요. 민혁은 무릎을 꿇고 지훈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저씨는 엄마 친구야. 아빠야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민혁은 참았습니다. 엄마 친구? 응. 근데 아저씨 손 따뜻해. 지훈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민혁은 지훈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내 아들의 손. 민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훈아, 아저씨가 죽 사왔는데 먹을래? 네.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혁은 죽을 열고 숟가락을 떴습니다. 조심해, 뜨거울 수 있어. 민혁이 죽을 불어서 지훈이 입에 넣어줬어요. 지훈이는 오물오물 씹으며 웃었습니다.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민혁도 웃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민혁이 지훈이에게 죽을 떠먹이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요. 만약 4년 전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4년 전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다면, 민혁이 옆에 있었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소미 씨도 드세요. 민혁이 제게 죽 하나를 건넸습니다. 전 괜찮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하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 지훈이에게 빵 하나를 주고 저는 물만 마셨었죠. 드세요. 소미 씨가 쓰러지면 지훈이는 어떡해요? 민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결국 죽을 받았어요. 뚜껑을 열자 뜨거운 김이 올라왔습니다. 호박죽이었어요. 저는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달콤했죠. 눈물이 났습니다. 왜? 왜 이제 와서?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어요. 지훈이가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지훈아. 안 울었어. 그냥 죽이 맛있어서 그래. 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혁은 저를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지켜줘야 했는데. 일주일 후 비서실장이 민혁에게 보고했습니다. 부사장님 찾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회장님께서 비서실을 동원해서 한소미 씨 신상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셨어요. 2021년 8월 23일 한소미 씨 자취방에서요. 민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휴대폰과 이메일을 차단했습니다. 한소미 씨가 보낸 문자와 전화는 모두 비서실에서 가로챘어요. 얼마나요? 3개월입니다. 11월까지요. 민혁은 벽에 주먹을 쳤어요. 젠장. 그리고 부사장님 더 있습니다. 뭔데요? 한소미 씨가 임신한 걸 회장님이 아셨습니다. 민혁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한소미 씨가 산부인과에 간 기록을 비서실에서 확보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소미 씨가 제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네. 민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저한테. 네. 오히려 한소미 씨가 사라지도록 방치하셨습니다. 민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날 저녁 민혁은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우리는 병원 옥상 정원에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병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4년 전 자료예요. 어머니가 했던 일들이 정리돼 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첫 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소미 신상 조회 및 접촉 결과. 읽는 동안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다음 장을 넘겼어요. 민혁과 저의 전화, 문자를 차단한 기록이었어요. 통화 247건, 문자 323건. 저는 숫자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민혁이 이렇게 많이 연락했었구나. 차단된 문자 내용 중 일부가 첨부돼 있었어요. 소미야, 어디 있어? 왜 연락이 안 돼? 걱정돼. 소미야,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소미야,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소미야, 그래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민혁이 남긴 수많은 메시지들을 보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연락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다 막았던 거였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한소미 임신 확인.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었어요. 저는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네.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소미 씨가 혼자 아이를 낳고 사라지길 바라셨어요.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혁이 저를 붙잡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전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4년 동안. 아니에요. 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연락이 안 됐잖아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차단한 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민혁을 바라봤어요. 민혁아, 우리 정말 억울했어. 민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미야, 내가 떠난 게 아니었구나. 쫓겨난 거였구나.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4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9. 디자인실에서의 날들. 일주일 후 저는 K그룹 디자인실에 정식 채용됐어요. 민혁이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겁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지훈이를 회사 내 어린이집에 맡겼어요. K그룹은 직원 복지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엄마, 나 여기서 노는 거야? 응, 친구들 사귀고 재밌게 놀아. 응. 지훈이는 신나서 어린이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이가 행복해 보여. 디자인실은 30층에 있었어요. 넓은 사무실에 큰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면에는 디자인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소미 씨죠? 저는 박유진 팀장입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앞으로 잘 부탁해요. 박유진 팀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 여자야. 부사장님이랑 관계가 있다던데. 아이도 있대. 미혼모래. 속삭임이 들렸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견뎌야 해.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점심시간 저는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박유진 팀장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혼자 먹어요? 네.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심심하잖아요. 팀장님이 밝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요. 다 지나가요. 팀장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진짜 부사장님이랑 사귀는 거예요? 네. 와, 대단한데요. 부사장님 우리 회사에서 제일 차가운 사람으로 유명한데. 차갑다고요? 네. 감정 표현 안 하고 항상 냉정하고. 근데 요즘 좀 달라졌대요. 웃기도 하고.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미 씨 때문인가 봐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오후 3시쯤 민혁이 디자인실에 들어왔어요. 부사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다들 앉으세요. 민혁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미 씨, 잠깐 나올 수 있어요? 네. 저는 민혁을 따라 복도로 나왔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출근 첫날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견딜 수 있어요. 민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힘들게 해서. 아니에요. 제 선택이에요. 저는 민혁을 바라봤어요. 민혁 씨, 전 생각해봤어요. 응.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민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무섭지만 해보고 싶어요. 지훈이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전 4년 동안 혼자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요. 민혁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요. 지훈이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지훈이는 안 돼요. 약속할게요. 절대 상처 안 줄게요. 민혁이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소미야,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민혁은 장서연 회장을 만났습니다. 35층 회장실에서 장서연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왔구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다음 주 월요일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장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무슨 기자회견? 지훈이를 제 아들로 공식 인정하는 회견입니다. 안 돼. 장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막을 수 없어요.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혁아, 내가 그렇게 하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니? 회사는 문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나아요. 솔직하게? 미혼모와 숨겨진 아들을 인정하는 게? 네. 민혁은 장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인생이에요. 어머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난 너 엄마야. 알아요. 하지만 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장서연은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난 그 여자를 가만 안 둘 거야. 건드리지 마세요.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소미 씨한테 손 떼시면 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뭘 어쩔 건데? 이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민혁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4년 전 장서연이 저를 협박했던 기록, 민혁의 연락을 차단했던 기록, 제 임신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기록,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서연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구했니? 비서실 백업 서버에 다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회사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사용한 기록도 있고요. 민혁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사설 탐정 고용비 1,200만 원, 비서 동원 인건비 800만 원.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죠? 이건 횡령입니다. 민혁아. 그리고 제 개인 통신을 무단으로 차단한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에요. 소미 씨 신상을 불법으로 조회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요. 민혁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임원회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장 자리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장서연은 입술을 떨었어요. 너, 날 협박하는 거니? 아니요. 경고해요. 민혁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소미 씨와 지훈이를 건드리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전 이걸 공개할 겁니다. 민혁아, 넌 정말 다시는 소미 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민혁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장서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민혁아, 엄마는 너를 지키려고 한 거였는데. 그날 밤 민혁은 병원에 왔습니다. 지훈이는 이미 퇴원해서 저희 집에 있었어요. 저는 반지하 원룸에 살고 있었지만 민혁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민혁이 서 있었어요. 들어와요. 저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혁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좁고 낡은 원룸이었지만 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지훈이가 민혁을 보고 달려왔어요. 지훈아, 안녕. 민혁은 무릎을 꿇고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응, 지훈이 보고 싶어서 왔지. 저도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혁은 지훈이를 안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훈아, 아저씨랑 놀까? 좋아요. 민혁은 지훈이와 함께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4년 전부터 이랬다면. 눈물이 났지만 저는 참았어요. 이제라도 괜찮아. 이제라도. 1시간쯤 지나자 지훈이가 민혁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민혁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부엌에서 멈췄어요. 지훈이는 아빠 보고 싶어?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없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혁은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지훈아. 응. 아저씨가.
아저씨가 지훈이 아빠가 되면 어떨까? 지훈이는 눈을 깜빡였어요. 아빠? 응. 아저씨가 지훈이 아빠 되고 엄마랑 같이 살면 좋겠어. 지훈이는 저를 봤습니다. 엄마, 아저씨 우리 아빠 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민혁이 저를 바라봤어요. 소미야, 제발. 기회를 줘.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워요. 또 혼자 남겨질까봐. 절대 혼자 남겨지게 하지 않을게. 민혁이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미야, 난 진심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 지킬게. 지훈이한테 좋은 아빠 될게. 그리고 소미 너한테도. 다시는 상처 주지 않을게. 저는 민혁을 바라봤어요. 민혁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알았어. 기다릴게. 민혁이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지훈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지훈아, 아저씨랑 놀까? 좋아요. 세 사람은 그렇게 저녁을 함께 보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혁과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민혁은 퇴근 후 우리 집에 왔습니다. 지훈이와 놀아주고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죠. 주말에는 세 사람이 함께 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고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지훈이는 점점 민혁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아빠. 어느 날 지훈이가 민혁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민혁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지훈아. 응.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민혁이 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한강공원,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어요. 소미야. 응. 민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있었어요. 나랑 결혼해줄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혁아. 4년 전에 못 지킨 약속,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 평생 함께하자. 나랑.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결혼할게. 민혁은 일어나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이가 박수를 쳤어요. 엄마, 아빠 결혼해요? 응, 지훈아. 좋아. 2024년 10월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친한 사람들만 초대했죠. 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민혁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지훈이는 링 베어러로 반지를 들고 걸어왔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지훈아.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13. 그리고 3년 후.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어요. 한강공원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와요. 7살이 된 지훈이가 뛰어가며 소리쳤어요. 그래, 지금 간다. 민혁이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지훈이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더 이상 자주 아프지 않았죠. 저는 K그룹 디자인실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였죠. 그리고 1년 전 민혁은 K그룹 회장이 됐습니다. 37살 역대 최연소 회장이었어요. 하지만 민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저녁 집에 돌아와 지훈이와 놀아줬고 주말에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아빠, 저기 봐. 연 날리는 사람이야. 그래, 우리도 연 날릴까? 좋아요. 민혁은 지훈이의 손을 잡고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장서연 회장이었어요. 3년 전 민혁은 어머니와 화해했습니다. 장서연은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지만 저와 지훈이를 인정했어요. 소미야. 어머니. 지훈이 잘 크네. 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장서연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장서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민혁이 곁에 있어줘서. 전 오히려 감사해요. 민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달려왔어요. 지훈아. 장서연은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상? 무슨 상? 그림 대회요. 1등 했어요. 와, 정말 잘했구나.
장서연이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혁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손주 보러 왔지. 민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우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년 전 그때 정말 힘들었지. 혼자 지훈이를 낳고 키우고 밤마다 울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해. 눈을 뜨자 민혁이 미소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뭘 생각해요? 응, 그냥. 우리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다는 생각. 맞아요. 정말 힘들었죠. 민혁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 응, 함께니까. 지훈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래, 먹자. 우리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4년 전 혼자 걸었던 그 길.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혁과 지훈이가 함께였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텼던 4년.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과 가족. 힘든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봄은 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